염증 혈관들이 발달하고 거기 염증 신경세포들이 또 자라나거든요. 이게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염증 전달이 되거든요. 그거를 첫 번째 주자가 출발할 때부터 딱 차단해 주는 게 스테로이드라 보면 됩니다. 허리가 전체적으로 뭐 뻐근하고 다리가 전체적으로 불편하면 저도 꼬리뼈 신경 차단술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한쪽 다리가 쩔뚝거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또 통증이 심하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눌린 신경을 찾아가지고 약을 주입해주는 경추강공 신경 차단술 또는 신경근 차단술을 많이 하는 걸 선호하죠. 주사치 종류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종류도 다르고 효과도 좀 다르지만 환자분도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치료하는 게 좋다. 꼭 그렇게 명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허리통증 해방일지의 장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허리통증, 주사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마 주사치료는 다시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신경주사란 무엇인지 대해 설명드릴게요. 주사치료하면 신경차단술, 통증주사, 경막의 스테로이드 차단술, 뼈주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는데 결국은 다 하나입니다.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죠. 명칭만 좀 다르지 하는 역할은 똑같은 스테로이드가 주가 된 치료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이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고 잘 쓰면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물론 스테로이드가 없이도 그냥 생리 식염수로 세척만 해도 좋다는 논문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스테로이드를 같이 섞어서 많이 쓰게 되죠. 스테로이드 하면 막 도핑 문제 있고 막 스테로이드 약물로 알려지잖아요. 그 스테로이드인 건가요? 그 스테로이드 좀 달라요. 스테로이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보통 이 주사 치료할 때 쓰는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있고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도핑 테스트 문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거는 근육을 키우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스테로이드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 환자들 스테로이드 쓰잖아요. 또 천식 환자들도 스테로이드 쓰잖아요. 또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도 스테로이드 쓰잖아요. 그때 그 역할 대부분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거를 신경에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바로 코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스테로이드 뭐 맞으면 문제되지 않냐. 특히 이제 뭐 체대 입시 준비하거나 뭐 공무원 준비한 분들이 그거 물어보시는데 그거와 전혀 달라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 신경주사의 그 시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결국은 신경주사라는 게 신경 주변에다가 약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모형을 들게요. 많이 보시죠. 이 노란 게 신경이잖아요. 노란 게 신경이 쭉 내려오는데 결국 이 주변에다 약을 주려면 뒤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후궁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옆에 보면 구멍이 있잖아요. 이게 추간공이라거든요. 척추 사이 구멍. 척추 사이 구멍으로 약을 넣는 방법 또는 꼬리뼈에 보면 통로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꼬리뼈. 미골신경 차단술 이렇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MRI가 없는 병원에서는 허리가 전체적으로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하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꼬리뼈로 약을 넣어가지고 어딘지 원인이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좀 통증을 잡으라는 목적으로 이제 꼬리뼈 신경 차단술 많이 하고요. 좀 난이도는 낮지만 좀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척추 사이에 뒤쪽에 후궁이 있거든요. 척추 싸고 있는 그 뼈가 있어요. 궁이라고. 그쪽 사이로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협착증이 있거나 디스크가 있는 부위가 뒤쪽으로 들어갔을 때 접근이 더 용이하면 이제 뒤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추간공 신경 차단술은 척추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척추 사이 구멍 쪽으로 약을 주는 건데요. 이거는 신경근이라 해가지고 염증이 생긴 신경에다가 정확하게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RI라든가 CM이라 해가지고 정확하게 척추 사이 구멍을 확인해보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병원 규모가 좀 되는 데서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원장님 일반적으로 신경주사를 맞으면 대부분 가장 많이 맞는 게 어떤 방식으로 맞는 거예요? 일단은 병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반 의원이나 뭐 통증 클리닉 그런 데서는 꼬리뼈, 뭐 후궁 사이 기계가 구비가 된 곳은 뭐 추간공 신경 차단술을 할 수 있겠고요. 저희처럼 척추 쪽으로 중점을 하는 병원은 꼬리뼈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추간공 신경 차단술 쪽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시술 다 걸리는 시간 다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수사를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하다 보면 주사 놓는 시간은 1분 내로 금방 끝나게 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뭐예요? 증상이 중요하겠죠. 허리가 전체적으로 뭐 뻐근하고 다리가 전체적으로 불편하면 저도 꼬리뼈 신경 차단술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한쪽 다리가 쩔뚝거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또 통증이 심하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눌린 신경을 찾아가지고 약을 주입해주는 경추강공 신경 차단술 또는 신경근 차단술을 많이 하는 걸 선호하죠. 주사치 종류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종류도 다르고 효과도 좀 다르지만 뭐가 딱 좋다 그거보다는 그때그때 환자분도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치료받는 게 좋다. 꼭 그렇게 명심해 주세요. 세 번째, 통증 치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 대표적인 게 국소마취제하고 스테로이드였잖아요. 그 외에도 사실 두 가지 약이 더 들어가요. 하나는 생리식염수가 있고요. 하나는 유착방지제가 있어요. 염증이 있으면 이제 국소마취를 해가지고 통증을 가라앉히고 이 염증이 이제 재발되지 않게끔 항염증 반응이 가장 강력한 스테로이드 넣어준 거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거기다 생리식염수를 넣어주는 건 좀 세척을 하는 겁니다.
염증이 있으면 빨갛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이렇게 안에가 쌓여 있거든요. 그럼 세척을 해주면 좀 희석이 되겠죠. 희석이 되면 농도가 감소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통증 감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 이게 갑자기 생긴 경우도 있지만 오래된 만성이 많거든요. 만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유착이 생기죠. 유착은 뭐냐면 우리 길에 껌이 있으면 겉하고 달라붙잖아요. 처음엔 잘 떨어지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 유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이 좀 더 잘 들어가고 효과가 좀 오랫동안 지속되라고 유착 방지제를 좀 같이 넣어줍니다. 소마티제랑 스테로이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그 마취제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일단 아프니까요. 우리 아프면 마취하잖아요. 그래서 국소 마취를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손가락 찢어지면 꼬맬 때 뭐 해줘요? 마취하잖아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크가 찢어져서 아프면 거기 아프잖아요. 일단 거기다가 마취약을 넣어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스테로이드를 넣어주는 거죠. 스테로이드가 염증이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상처가 났어요. 염증 메커니즘 때문에 점점점 붓고 염증 혈관들이 발달하고 거기 염증 신경세포들이 또 자라나거든요. 이게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염증 전달이 되거든요. 그거를 첫 번째 주자가 출발할 때부터 딱 차단해주는 게 스테로이드라고 보면 됩니다. 또 우리가 주사 맞고 집에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도를 감각신경만 마취될 수 있게끔 희석해서 놔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다리 힘이 풀렸다고 컴플레인 하시는데요. 사실 운동신경 마비가 될 정도로 놓지는 않고요. 감각신경 아픈 것만 차단할 정도로 주사를 놔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농도에도 어떤 분들은 다리 힘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안에가 이제 염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눌려있기 때문에 약이 잘 퍼지지 않고 한 군데 몰려있으면 힘이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만큼 안에 상태가 좀 심하단 거지 주사라든가 약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사 맞고 힘이 좀 풀릴 수가 있으니까 바로 걷지 마시고 침대에서 한 10분, 20분 정도 최소한 누웠다 가셔야 되고요. 또 낙상 주의해야 되고 끝나고 바로 운전하면 아무래도 엑셀 브레이크 밟을 때 좀 위험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은 한 최소한 30분 정도 있다가 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네 번째, 신경주사의 횟수와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스테로이드를 예전에는 3달에 한 번 맞아라,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아라. 그것이 왜 그러냐면 스테로이드 종이 다른 거예요. 스테로이드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액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체내에서 이렇게 배설되는 게 있고요. 이게 정제용으로 해가지고 체내에 잔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체내에 좀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 2가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먹고 못 살 때 우리 할머니 세대 때 그 5일장마다 다니시면서 주사 맞는 게 효과가 좋은 게 이제 체내 잔류이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잔류하다 보면 근력도 감소하고 골다공증도 진행되면서 뼈가 삭는다, 녹는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체내 잔류형은 FDA에서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스테로이드는 신경적으로는 액상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간에서 대사돼가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병원에서만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용량을 조절해서 마시면 대부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맞잖아요. 3번 정도 맞아보고 하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3번 맞아도 효과 없으면 정밀 검사 하게끔 권유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내로는 잘 안 맞춰드려요. 최소한 일주일 간격은 하고요. 좀 좋아지면 일주에서 2주, 한 달 간격을 늘려드립니다. 그러면 얼추 잡으면 한 2-3달에 한 3번 정도 맞게 되겠잖아요. 보통 우리가 애우기 쉽게 3달 안에 3번 정도 주사 치료를 하는데 그럼에도 아프면 MRI 정밀 검사 해보고 MRI 찍었으면 주사로는 안 되니까 단계를 좀 올려가지고 좀 시술이나 수술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스테로이드가 구조적으로 염증이 있어 빨갛게 부었어요. 신경 주변이. 거기다 놓으면 신경 주변 염증도 가라앉지만 또 일부는 흡수돼가지고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줍니다. 당뇨 환자들은 이 주사를 맞으면 당이 올라가거든요. 당 조절도 안 되고 또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올경불순이라든가 과다 출혈 생리량이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맞으면 우리가 근육량을 줄고 지방량이 늘어요. 그래서 피부가 점점 색깔이 좀 하얘지고 피부도 좀 얇아집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 잘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 많이 맞으면 이 체내의 물을 끌어당깁니다. 일단은 스테로이드라는 게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뭔가 응급 상황이니까 뭐를 계속 축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방도 축적하고 물도 축적하고 계속 우리 군수 보급품을 축적하듯이 전쟁 나기 전에 축적하듯이 꽉꽉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 늘고 수분이 몸에 쌓여요. 그러다 보면 얼굴도 붓고 특히 이제 어깨 같은 데 이런 데가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죠. 주사 많이 맞는 거 보면 어깨가 발달됐고 목 뒤에가 목돌밑살이 좀 커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떤 쿠싱 증후군 그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아쉽게 한 군데서 신경치료를 했어요. 그럼 효과 없다고 딴 데 가서 전에 주사 맞은 걸 말씀 안 하면 그 병원에서 또 놓겠죠. 그럼 그 병원 효과 없다고 딴 데 갔어요. 또 말 안 하게 좀 계속 스테로이드가 축적됩니다. 오늘 맞은 주사가 뭐고 언제 맞았는지 좀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병원만 좀 잘 다니신 걸 추천드리고 혹시나 불가피한 상황에 다른 병원 옮기게 되면 언제 어떤 주사 맞았다 정도는 좀 알려주는 게 치료에 도움도 되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하겠죠.
5번째, 신경치료 주사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경주사는 통증 완화시켜주고 치료시켜주는 거지만 신경이 눌려있는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신경이 눌리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염증만 가라앉혀준 거지 신경 눌린 것 자체를 넓혀주진 않거든요. 통증이 좋아졌다 해서 예전처럼 허리를 막 쓰고 막 과도하게 운동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사 맞고 나서 꼭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염증이 있다는 거는 그 부위가 약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위가 회복되기 전까지 과다 운동하면 염증이 더 심하게 오겠죠. 그럼 주사를 또 맞아야 되겠죠. 더 많이 맞아야 되겠죠. 주사 직후에는 과다 운동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2번째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약한 부위가 좀 강화될 때까지 좋은 자세로 관리가 좀 꾸준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통증의 재발이 줄어들겠죠. 3번째,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척추 주치를 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점검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6번째, 신경치료의 지속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주사 한 번 맞으면 2, 3개월 간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젊을수록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젊을수록 주사 한 번 맞고 몇 달, 몇 년 가는 분도 있고요. 근데 나이가 드시고 어느 정도 이제 디스크라든가 협착증이 고착하는 경우는 한 번 맞고 2, 3개월 가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요. 주사 한 3번 정도는 좀 맞으신 것 같아요.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급성질환은 보통 젊은 사람들 허리 삐끗해서 디스크가 생긴 경우에 그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가 들어가고 좀 잘 쉬어주면 한 번으로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만성 어디 한 부위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 계속 누르고 있고 협착증이 계속 신경 누르고 있어서 염증이 생긴 경우에 그 부위에 주사를 놓으면 염증이 가라앉더라도 뭔가가 남아있는 잔존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으로 힘들고 계속 운동 치료도 하면서 주사 치료도 하면서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주사를 한 3번 정도는 맞으신 것 같아요. 3번 정도는 맞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증상에 대해서 또 주사 치료를 계속 무한적으로 맞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부작용도 발생할 수가 있고 반복적인 주사를 맞으면 우리가 좀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뭐든지 역치가 있잖아요. 반응이 점점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주사 치료를 너무 많이 맞으면 허리 근육이 좀 감소하고 지방이 늘면서 허리가 좀 약해지게 돼요. 나중에 수술할 때 보면 그 부위에 유착이라든가 그런 반응이 좀 잘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다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맞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번 맞고 효과가 없으면 뭐 시술한다든지 3번 맞고도 효과가 없으면 좀 MR을 찍어 온다든지 다음 단계 검사라든가 치료로 옮겨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 그러면 그 좋아진 기간 동안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좋은 자세로 운동을 하고 또 병원에서 도수치료도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받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수술이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땐 진지하게 수술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수술이 예전처럼 크지가 않아요. 내시경을 하니까 좀 예전에 비해서는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째, 신경주사의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을 가장 궁금해할 텐데요. 주사 비용은 병원마다 좀 다릅니다. 의원은 좀 저렴하고요. 좀 병원급으로 갈수록 진료비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에 따라서 그 스테로이드가 비급여되는 것도 있고요. 또 유착방지는 대부분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급여 약물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주사 비용도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안봉 통증약이라고 한점을 생각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도 알아봤는데요.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뒤에 그 관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고 허리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적절한 주사는 허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주사 치료를 어떻게 맞았는지를 하다못해 꼬리뼈로 들어갔는지 옆구리로 들어갔는지 이 정도는 좀 메모해뒀다가 병원 오셨을 때 알려줘야 여러분들 허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상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허리 통증으로 주사 치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